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마을교육공동체 TV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종에 왔습니다. 세종은 여러 번 왔습니다만 마을교육 활동가 인터뷰를 할 기회는 오늘 처음인데요. 그 첫 번째 인터뷰 하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푸른장도서관 관장 윤나영이고요. 북적북적 마을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들으셨겠습니다만 범지기 마을. 범이 지키다. 범지기. 네네. 작은 도서관, 범지기 작은 도서관의 관장이고 동시에 마을학교 교장 선생님 역할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마을학교로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윤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계신 아까 작은 도서관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을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저희 이제 작은 도서관은 아파트 안에 위치되어 있는 사립 작은 도서관입니다. 네, 그래서 사립 작은 도서관이어서 저희 입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지금 현재 7년차 운영되고 있습니다. 7년이나 하고 있어요? 7년? 네네. 오우, 7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6년도에 개관을 시작했는데 마을학교로 참여한 거는 이제 17년부터 저희 교육청의 마을학교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세종시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파트만 있고 상가 하나만 생겨도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 시절인데 특히나 그래서 또 어린이집에 대란이 있었어요. 대란? 네. 그러니까 어린이 보낼 집이 없는. 네네네. 저희가 또 특히나 세종시의 특징이 3040 세대의 젊은 부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어린 자녀가 많은데 그때 갑자기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부족한 상황이 생겼고 저희가 마을학교를 시작할 당시 우리가 공동체 활동으로서 마을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운영이들의 그 고민 끝에 우리가 그럼 공동육아를 한번 해보자. 공동육아를 해보자.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만 있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육아를 담당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보호자들의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와서 소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공동육아 북적북적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 전부터 사실은 저희 세종시가 안정화가 되고 어린이집을 빨리 다 보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에 애들이 가니까. 일찍 보내시니까 그러면서 또 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조금 마을학교에 조금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가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자. 그러면 초등,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좀 확대해서 방과후형으로 조금 프로그램을 몇 개 진행해보자, 같이. 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했고,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방과후형으로 완전히 전환해서 지금 마을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그 전환했으면은 대상 연령대가 초등학교 몇 학년? 초등학교 전학년을 다 전학년을 다. 네, 전학년을 대상으로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작은 도서관 얘기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공간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네. 어떤 공간인가요?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중에 있죠. 한 부분이고요. 지금 주택법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는 맞아요.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어 맞아요, 있어요. 500세대.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이 따로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 운영을 하다가 이제 거기 운영도 활발하게 되다가 마을 교육으로 더 확장시킨 개념인 거죠. 입주자 대표자 회의랑도 그러면 소통이 원활해야 될 텐데. 그럼요. 네,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데 저희는 사실 이 주민들이 봉사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분들은 항상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지금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도시 지역,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마을이란 게 있기는 하냐, 마을교육 공동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을교육 공동체는 구체적이고 형성적이고 생성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현되는데 어린이집이 부족한 세종시라는 초기 도시의 그 성장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공동체 육아를 했고 또 작은 도서관 공간을 확보하고 이게 마을학교까지 진화하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도시 지역에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학교까지 오셨어요.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고 가장 보람됐다. 나 이거 정말 하길 잘했다. 이런 기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거는 저희가 마을학교가 공동육아였잖아요. 네. 저희가 7년, 도서관으로는 7년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 마을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다 겹치는 부분도 많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같이 본 거죠. 같이 본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북적북적에 다녔던 아기들이 지금 유치원을 가요.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저희 도서관에 오거든요. 네. 그럼 선생님 기억하시냐고 인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의 공동체가 형성되지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길 가면서 모든 주민들하고 이웃이 돼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가장 큰 보람은 그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너무 고맙다고 하죠. 그럴 때가 가장 고마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시간을 내놓고 마음을 내놓는 것이 결국은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적 관계 맺음으로 이어지고 네네. 그로 인해서 인정받을 때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나의 노고가 또 다른 수고로움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때 마음이 기쁘셨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도시 안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컴퓨터 커뮤니티 센터 어떤 입주자 대표주자들은 그거 뭐 작은 도서관 한다거나 뭐 방과한다 그러면 다 흔쾌히 내주지만은 않을 것이고 또 마을학교가 생각보다는 또 민간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의 낯섦도 있고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네. 선생님 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는 좀 향후에 개선됐으면 좋겠다 좀 제안하실 게 있으면 네. 말씀 나눠주세요. 네, 맞죠. 예, 처음에 그냥 일반 주부였던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지방보조금이라는 네. 거를 받았을 때 이제 어려운 용어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반복돼서 하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대신 서류보다는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공정성. 공정성. 예. 아무래도 운영진들이 아기 엄마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 더 먼저 해주고 싶은 마음.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거. 예, 그 공공성을 지키는 것 그런 것도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봉사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도서관이든 마을교육 공동체든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운영진으로 하시는 분들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입대위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했고, 입주자 대표자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저희의 예가 안 좋은 사례로 비춰지기도 해요. 왜냐면 저기는 봉사로도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까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입대위하고의 그 소통을 통해서 저희는 드디어 이제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는 네, 상근직 직원을 다음 달부터 오십니다. 네. 그러면은 도서관의 상근직 직원이 입대위와 소통 속에서 네, 오는 드디어 거예요? 네. 오십니다. 그러면은 입주대표에서 그분의 수고를 위한 어떤 그 인정을 최소한의 해주신 이런 거죠. 것들을 인건비성 경비를 드릴 수 있게 했다는 네네. 거예요? 인정을 해주신 거죠. 이거 정말 네, 네. 놀라운 일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시작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또 의문 드는 게 이렇게 공동체성을 띠지 않으면 이게 또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서 맞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저희는 좀 극복했다라고 좀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극복한 사례지만 동시에 여전히 우리 함께 풀어야 될 그렇죠. 개선 과제인 것 네.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에만 이렇게 의존할 수 없을 때 이 네. 일을 좀 더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네. 함께 보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오늘 인터뷰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보다는 뭐 연대 요청 발언인데요.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TV는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각 지역의 다양한 사례들을 서로 나누게 하고자 제가 지역 갈 때마다 카메라 들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청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연대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마을교육 공동체, 특히나 교육 공동체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남다른 교육적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저는 항상 그 말을 되뇌이거든요. 끝까지 길게 하자. 야, 예. 네. 그래서 모두들 응원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네. 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들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이들 생각하고 길게 가자. 네. 응원의 말씀이십니다. 이상으로 수정시 첫 번째 우리 유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